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 제목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십진법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제자들에게 정말 미안해해야 한다. 딱 제목만 봤을 때는 마치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께 더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경종을 울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제목은 저에게도 매일매일 스스로 하는 질문이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데 최선을, 진심을 다해야 함을 정말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된다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제목이다. 사실 이 제목처럼 십진법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진짜 제자들에게 미안해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혼신을 다해서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면 전혀 제자들에게 미안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최선만 다하는 게 아니라 실력도 그리고 그 설명 내용도 차원이 달라야 한다. 그런 강조를 드리기 위한 제목입니다. 그럼 김필립만의 차원이 다른 십진법 강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십진법은 영어로 데시멀 시스템이라고 하죠.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도 아니 필립쌤이 이 쉬운 십진법을 도대체 무슨 강의를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설명을 펼쳐내실까 아마 궁금해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쉽다고 여겨지니까.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이걸 너무 오랜 동안 정말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십진법은 진짜 제가 은어로 표현할게요. 이건 껌이지. 무슨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학생들도 그럴 거고. 그런데 이 십진법은 십진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 십진법을 설명할 때 반드시 연결시켜서 하이브리드로 확장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제 십진법 설명이 끝날 때쯤에 왜 처음에 그렇게 필립쌤이 정말 중요하다고 특별한 강의라고 강조를 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는 이거 잘 아는데 십진법 이건 그냥 패스하자 이렇게 쉽게 넘기지 마시고 꼭 이 강의는 끝까지 들어두시길 그리고 들어두면 부모님들께도 그리고 지금 이미 십진법을 잘 사용하고 있을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수학의 시각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큰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꼭 영상 마칠 때까지 집중력 놓치지 말고 귀를 잘 기울이자. 아셨죠? 이 십진법에 대해서 모두가 아는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십진법은 글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한자 뜻 그대로 십은 당연히 열 십자고 진은 앞으로 나아간다, 증가한다. 그리고 법은 시스템, 십씩 증가해서 나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느냐? 왼쪽으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왼쪽으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십씩 커지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그거를 십진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decimal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십진법은 원리가 굉장히 심플하면서 수를 표현하는 강력한 시스템이죠. 여기 2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요. 2.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3이라는 숫자가 있어. 3. 얘는 2. 설마 얘를 보고 이 전체를 보고 32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죠. 자, 이때부터가 이제 십진법의 흥미진진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십진법은
약속을 한 건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숫자와 숫자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큰 공백이 있으면 얘네 둘이 각각 다른 단독 숫자로 보자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진법의 강력하고도 멋진 룰은 뭐냐면 거리인 거야, 거리. 숫자와 숫자 사이의 거리. 이 십진법을 설명할 때 영어로 데시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비유적으로 마그네틱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석 시스템인 거지. 무슨 말이냐? 3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3인데 2와 이렇게 붙으면 자,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둘이 붙었어. 중간에 숫자와 숫자 사이에 공백이 거의 없이 딱 붙었다. 이러면 자석처럼 붙는 순간 이거 진짜 재밌는 표현인데 당연히 김필립만 하는 표현인데 이 2라는 숫자는 그대로 있고 이건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고 갑자기 이 2가 3하고 붙는 순간 이 2가 옆에 그러니까 3의 옆에 2가 딱 붙는 순간 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는 이 2 때문에 2의 덕분으로 얘는 갑자기 계급이 올라가는 거야. 군대로 치면 굉장히 높이, 숫자로 치면 숫자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지. 몇 배가 늘어난다? 10배가 늘어난다. 10배. 그래서 갑자기 각각 떨어져 있는 숫자에서는 얘는 그냥 3이고 얘는 2인데 얘네 둘이 붙는 순간 이렇게 붙는 순간 32가 되면서 2는 그대로 2가 되고 3은 사실은 3이 아니라 30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숫자가 떨어져 있을 때는 각각 다른 수로 존재하다가 자석처럼 탁 붙는 순간 갑자기 옆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왼쪽에 있는 숫자를 10배로 늘려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 이게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숫자 표기법이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와 5라는 숫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45라고 읽지 않아. 이거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고 남미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가 슬금슬금 다가와서 자석처럼 딱 붙으면 이렇게 붙는 순간 5는 그대로 5인데 얘는 값의 변화가 없어요. 같아. 근데 갑자기 이 4가 40이 돼버리는 거야. 40.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40 더하기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4와 5였는데 얘가 붙는 순간 이 4는 40이 되고 5는 5가 되는.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서 45가 되는 이런 마법 같은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 때문에 이 룰 때문에 갑자기 수억, 수천만, 수경, 수해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수학의 가장 밑바탕을 형성하는 멋진 시스템이니까 초등 저학년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마그네틱 시스템, 한마디로 자석 시스템이라는 이러한 비유는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거기에 잘 들어맞는지 바로 부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석은 원래 하나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쪽이 N극, 여기는 S극. 자,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힘을 별로 발휘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센 자석이 아닐 경우. 근데 얘를 자석을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NS로 그러면 이 양쪽 끝이 훨씬 자력이 커져.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를 붙이면 또 NS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자석을 계속 붙이면 NS. 자, 여기 제가 B금을 친 게 N극, 그 다음에 S극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붙이면 짧은 자석을 여러 개를 이어서 붙이면 이 양쪽 끝에 자성이 엄청나게 세져요. 이게 마치 2하고 3은 떨어져 있을 때는 각각 2이고 3이지만 얘네들이 붙으면 얘가 힘이 파워가 10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6이 있었다. 근데 6이 붙으면 세 숫자가 붙으면 갑자기 처음에는 1의 자리 6, 1의 자리 2, 1의 자리 3이었는데 얘네 셋이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으면 갑자기
600배가 커지는 마법을 발휘하니까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기면서 가까이 붙었을 경우 파워가 세진다라는 의미로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그래서 저는 마그네틱 시스템으로 비유를 한 거다. 이 첫 번째 십진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이제 어떻게 확장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십진법은 데시멀 시스템인데 영어로 이게 마그네틱 시스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좋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연계 확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십진법의 기본 원리인 이 자석 같은 시스템, 숫자가 붙으면 갑자기 파워가 세지는, 붙는 순간 갑자기 옆에 있는 숫자가 10배씩 커지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확장을 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3하고 2가 떨어져 있으면 얘는 3이고 얘는 2인데 얘네들이 서로 자석처럼 딱 붙는 순간 얘는 30이 되고 얘는 2가 돼서 둘이 더하면 숫자 크기가 10배가 커지는 거의 32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32 앞에 6이 들어가면 632가 되는 거고 7이 들어가면 7632가 되고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얘네들은 10배씩 크기가 큰 숫자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는 1의 자리죠. 1의 자리. 옆으로 왼편으로 아무리 많은 숫자가 붙어도 이 기준이 되는 2는 절대 값이 변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십진법에서 값이 변하지 않는 애가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얘는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는 10배씩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1의 자리 숫자보다도 오른쪽으로 가는 숫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1보다 더 작은 숫자. 만약에 지금 이 원리라면 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하나 낮은 어떤 숫자가 존재하면 네모라는 숫자가 존재하면 얘는 얘보다 10분의 1만큼 크기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십진법에서 원래 왼쪽으로 가면 10배씩 커진다 그랬으니까 얘보다 제가 이 부분을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2라는 숫자 옆에 있는 얘, 이 숫자는 이 숫자보다 얘가 10배가 커진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보다 1의 자리 숫자보다도 10배가 작은 숫자가 이 안에 채워질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자연수만 생각하지 말고 763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수만 생각하지 말고 요 뒤에 숫자가 어떻게 될 거냐. 1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이 당연히 나누기 10, 그 다음에 얘는 또다시 나누기 10. 그러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숫자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10분의 1씩 계속 줄어드는 숫자. 왜? 그래야 같은 이치로 왼쪽으로 왔을 경우 계속 10배씩 커지게 될 테니까. 이렇게 10배씩 커져. 자릿수가. 이때 만약에 7632보다 요 2보다 10배가 작은 숫자를 여기다 표현하고 싶을 때 만약에 4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런 기준을 안 주면 갑자기 7632에 더 작은 숫자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여기다가 4를 쓰는 순간 갑자기 얘가 76,324가 되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만약에 5를 붙였다? 그럼 갑자기 원하지도 않게 얘가 76만 3,24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얘가 기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는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의 자리, 절대 값의 크기가 안 변하는 이 1의 자리 뒤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주면 그러면 아무리 숫자가 많이 있어도 뭐 3, 6, 2, 4, 3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얘를 기준점을 안 찍어주면 얘는 36만 2,432가 될 텐데 사실은 1의 자리가 너야 너 4. 그럼 여기다가 점을 딱 소수점을 찍어주면 3624.32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1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숫자도 다 표현할 수 있고 큰 숫자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숫자 크기를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수도, 매우 큰 수도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스팟, 점, 포인트 하나 그게 바로 소수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원래 십진법에서 유래한 그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사실은 decimal point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소수점이라고 약간 표현을 달리 하는데 영어로는 십진법이 decimal system이고 소수점은 decimal point. 같은 이치로 같은 원리에서 출발한 같은 시스템에 속한 거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십진법으로 스타트를 끊어서 십진법의 기본을 아주 굉장히 재밌게 자석이란 비유로 깨닫게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소수점을 찍으면서 1보다 더 작은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한 방에 다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고 한마디로 십진법과 소수점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수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소수가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그리고 이렇게 연계돼서 들어온 것들 무언가 스토리처럼 연결이 돼서 수학 개념이 두세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이게 훨씬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원래 단독 설명보다 연계 확장 설명이 100배, 1000배 좋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연계 확장 설명을 잘하는 선생님들일수록 실력이 뛰어나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배우면 머릿속에서 잘 잊어버려지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게 바람직한 참 스승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연계를 가지고 난 정말 연계를 잘하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부족하죠. 자, 여기서 또 원 스텝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게 소수인데 원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소수와 분수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죠. 소수와 분수가 페어, 약간 동료처럼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 분수와 소수는 비슷한 시스템의 숫자일 거다 아니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분수하고 소수는 아예 태생부터 다르다. 이걸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분수는 인류가 사용을 시작한 게 지금부터 대략 4,000년 전? 뭐 그 정도 되겠네요. 4,000년 뭐 언저리 뭐 기원전 한 2,000년 전서부터 사용됐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소수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드물고 대부분은 좀 깜짝 놀라실 텐데 분수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3,500년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소수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다. 소수가 그 수학 논문에 처음 등장한 게 1585년인가 그렇죠. 시몬 스테빈이라는 네덜란드 수학자가 표현한 시점이 얼마 전이에요, 불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임진왜란 언저리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으니까 1585년 그때서야 비로소 소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따라서 태생부터 발전 양상이 소수하고 분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근데 자꾸 분수와 소수를 같은 카테고리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헤매냐면 아무리 끝까지 계산해도 소수로 표현할 수 없는 분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한소수지. 그러니까 소수와 분수가 같은 단원에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둘의 탄생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서 괜한 혼동이나 각각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 서로 영향을 주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한테 꼭 명쾌히 짚어줘야 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십진법의 연계 확장, 하이브리드 설명의 마지막 문자와 십진법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네모와의 관계까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독보적 내용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3하고
2가 있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얘는 3, 얘는 2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붙으면 갑자기 32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쪽 숫자가 10배가 커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문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라는 문자가 있어. 근데 A는 3이래. 그리고 B는 2. 자, 3을 A라고 표현하고 B를 2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자석처럼 붙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A, B가 되죠. 잘 보세요. 이거 엄청난 차이야. 숫자만 이루어진 십진법에서는 얘가 32가 되는데 이렇게 문자로 둘이 마그네틱처럼 딱 붙으면 자석처럼 딱 붙으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된다고. 신기하죠. 이렇게 동일선상에다가 십진법을 딱 놓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숫자끼리는 붙으면 얘가 10배가 커지고 그래서 32가 된다며. 그럼 문자가 A는 3을 표현하고 B는 2를 표현한다면 얘네들이 붙으면 원래 똑같이 32가 돼야 되지. 근데 왜 6이 되지? 왜? 사실은 수학을 암기로 그냥 무턱대고 공부해 온 사람들은 아 이거 그냥 6이지 라고 얘기를 당연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갖고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하고 왜 달라지냐 이거지. 룰이. 숫자끼리는 붙으면 10배가 되는데 왜 문자끼리는 10배가 안 되냐 이거지. 뭐냐면 문자와 문자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는 곱하기가 생략됐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곱하기 부호를 없앴다고 약속을 한 거야. 수학자들이. 그리고 과거로부터 계속 그렇게 히스토리가 이어져 온 거지. 근데 숫자와 숫자 사이에 공백이 없다는 건 얘네는 십진법 체계에 들어와 있는 거야. 문자와 문자가 아무리 가까이 붙어도 얘네들은 십진법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전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겨. 뭐냐면 이거를 잘 아는 고학년들 그리고 수학을 암기든 뭐든 그냥 외워. 원래 이게 문자끼리 둘이 붙으면 곱하는 거래. 그래서 외운 친구들은 답은 잘 내겠지. 근데 갑자기 얘네는 왜 32가 안 돼? A, B는. A가 3이고 B가 2면 32가 돼야 되잖아? 그래 숫자는 되는데 왜 얘네는 안 돼?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의외로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 수학을 원리로 접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깨달음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A는 만약에 6이고 B는 4 그러면 A, B는 얼마예요? 그러면 6, 4, 24 왜? A 곱하기 B거든. 자 이거를 그냥 외운 거야. 사실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 문자와 문자끼리는 절대 십진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거를 완벽하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자 그럼 여기서 원 스텝 더 나가면 더 발전을 하면 2와 A가 있어요. A는 3이래. 그리고 2는 그냥 2고 그 얘가 이렇게 둘이 붙어. 그럼 2A가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만약에 십진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23이 되겠지. 그런데 얘는 답이 6이에요. 6. 왜냐? 2하고 A 사이에 간격이 없으면 여기도 곱하기가 생략된 거야. 곱하기. 그렇게 약속을 한 거라고. 그래서 얘도 2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유일하게 십진법에 적용을 받는 건 only 숫자일 때야. 숫자일 때만 십진법, 그러니까 데시멀 시스템에 적용을 받는 거야. 그래서 3하고 2 또는 6하고 뭐 4, 8하고 9 이런 애들이 둘이 붙으면 32, 둘이 붙으면 64, 둘이 붙으면 자석처럼 89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문자와 문자, 숫자와 문자, 문자와 숫자 이런 애들은 붙으면 A, B, 얘는 2A 그리고 얘는 붙으면 원래 B3인데 B3은 당연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3B로 쓸 수 있고 하여튼 3B, 2A, AB는 모두 곱하기가 생략된 걸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A가 2고 B가 뭐 3이라고 할 경우 얘는 6이 되는 거고 얘도 6이 되는 거고 얘는 3이고 곱하기 3이니까 얘는 9가 되겠네. 그러니까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숫자와 숫자끼리 붙는 거 말고는 십진법으로 생각하거나 십진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 어른들은 그리고 수학을 어느 정도 해온 친구들은 문제를 풀면서 꼭 굳이 이런 깨달음이 없더라도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외워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맨 처음에
이제 숫자를 막 배우기 시작하고 걸음마 단계에서 십진법을 배웠는데 그러고 나서 십진법이라는 세계만 알다가 갑자기 문자의 세계로 넘어가는 중학교 때 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왜? 십진법의 세계와 문자와 숫자를 같이 다루는 복합 연산이 굉장히 뭔가 이질적이거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초등학교 때 수학 잘하던 친구들이 중학교 때 와서 특히 문자와 식,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에서 망가지는 이유가, 무너지는 이유가 문자와 숫자의 혼합 연산, 혼합 계산, 그 다음에 문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고 문자의 세계에 안착하지 못해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얘도 한몫을 한다. 왜냐하면 문자 세계는 십진법의 세계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B가 이렇게 딱 붙으면 얘는 십진법처럼 이 앞에 있는 A가 10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하고 똑같다? A 곱하기 B하고 같다. 이 가운데가 곱하기가 생략된 거다. 그리고 십진법은 곱하기가 아니라 10배를 증가시키는 완전히 다른 룰이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 따라서 이 설명 마지막 부분에 이것까지 얘기해주면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선생님의 설명이 된다. 뭐냐면 네모와 문자와의 관계. 보통 선생님들이 중학교 와서 아이들이 처음 문자를 다룰 때 잘 모르면 그리고 이 문자의 세계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고 좀 버거워하면 자꾸 네모를 문자화 시켜요. 문자를 네모화 시키고. 자, 이거 네모랑 똑같은 거야. 네모와 같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네모하고 문자는 달라. 결이. 왜 다른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문제 중에 이런 거 많이 봤죠.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우선 3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면 1이 나올 수 있지? 당연히 3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는데 1이 나오려면 10의 자리를 넘어가는 숫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8을 더하면 11이 되니까 1이고 여기에 하나가 올라가죠. 그 올라간 것과 네모에 있는 것과 4를 더해서 7이 나온다? 그럼 얘는 2가 되겠지. 왜냐면 이거 3, 4니까. 그래서 첫 번째 네모는 2이고 두 번째 네모는 8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8이고 얘는 2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초등학교 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아무도 지적하지 못하는, 아무도 간파하지 못하는 뭐냐면 왜 네모랑 문자를 자꾸 유사하게 설명하면 안 되는지. 물론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문자를 설명할 때 네모로 비유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네모와 문자를 동일시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바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이 케이스는 뭐냐? 네모가 십진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십진법을. 근데 문자는 절대 못 받죠. 여기에 만약에 A가 있다고 하면 네모 3은 얘가 십진법의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A하고 3이면 둘이 곱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A3 그 다음에 4B 이런 식으로 A3 더하기 4B는 뭐 71이다? 택도 없는 얘기지. 왜? 얘는 곱하기거든. 얘도 곱하기. 근데 얘 둘이 더해서 71이야? 이게 문제집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제집에서 나오는 이런 네모 개념으로는 접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마지막 결론 정말 중요한 거. 네모와 A나 B, 뭐 C 등의 문자는 절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 그렇게 유사하게 비유해서 설명하면 아이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완전히 결이 다르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떤 경우에도 십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문자가 뜨면 문자와 숫자 또는 숫자와 뭐 문자 아니면 문자와 문자 이 모든 가운데에 스페이스가 없으면 둘이 붙으면 무조건 곱하기가 생략된 거다. 요거를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오늘 제 십진법 강의는 십진법의 기본 한마디로 데시멀 시스템을 제가 마그네틱 시스템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그 첫 번째 개념을 기반을 다진 다음에 데시멀 포인트를 이용하는 소수점을 이용하는 소수까지 확장을 시켰고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스텝업 해서 중등 수학의 문자의 세계의 초입, 문자 세계 입문에 도움이 될 문자와 네모와 숫자와의 관계까지 연계와 확장의 하이브리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르쳐야 가르치는 선생님 스스로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치, 아주 심플하고 쉬운 이치로부터 시작해서 연결과 확장으로 펼쳐내는 설명, 이러한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한다면 확실히 기억도 오래 남고 이해도 훨씬 잘 되고 그리고 수학이 재밌어지는 멋진 경험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공부를 차곡차곡 계속 해낸다면 수학 1등급, 수학 만점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김필립이 자신합니다. 오늘 제 말씀, 제 강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